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명란 젓가리죠. 가민님 그거 저번에 했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이 자식아. 저는 하루하루 영상 올리고 댓글 보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들 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안기준과 이상윤을 커플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장미 여사님 등장시켜주세요, 베르무트를 등장시켜주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르무트는 등장시켰으니 이제 장미님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기준과 이상윤은 아주 하드하고 빡세게 다룰 생각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남도일과 미란이가 완전히 커플로 돌아섰고 코난과 하이바라가 이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가 코난을 좋아했었다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코난을 바라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망상을 한 스푼 얹어가지고 장미의 심리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영상에는 저의 망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야노시오, 한국어로는 안시오. 이 여자는 검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본인이 만들고 있는 약이 위험한 약이란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부모님도 이곳에 일했었고 시오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서 배울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조직은 본인이 만든 약을 독약으로 쓰는 것 같아 보였고 시오는 조직원들이 누구에게 알약을 먹였는지 그리고 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직원들이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 탐정한테 알약을 먹였단 말을 했고 시오는 여느 때와 같이 남도일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도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시오는 그의 집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처음 조사했을 때는 뭔가 수상한 점이 없어 보였고 두 번째 조사를 하러 갔을 때도 뭐 건질 게 없어가지고 죽은 걸로 보고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남도일이 어린 시절 입었던 옷이 있었던 서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시오는 혹시 본인이 만든 알약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조직원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오는 조직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조직에서 믿고 고민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언니 안제이, 일본어로는 미야노 아케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제이는 조직 안에 있는 모로보시 다이라는 남자와 사귀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남자는 안제이의 사촌된 남자였습니다. 시오는 언니가 드디어 미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로보시 다이가 FBI라는 곳이 밝혀지고 조직을 나가게 됐고 언니도 슬슬 조직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에다가 동생과 본인을 내보내달라는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오는 말리고 싶었지만 언니가 성공해서 같이 나갈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언니는 조직에게 배신당해서 죽어버렸고 시오는 언니를 잃은 충격에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개발을 중단해버렸고 조직에서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독방에 가둬놓습니다. 시오는 독방에 가기 전 본인이 만들었던 알약을 하나 들고 갔고 이걸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저번에 봤던 남도일의 케이스도 있으니 도박하는 심정으로 알약을 먹어봅니다. 진짜로 그 알약을 먹었더니 몸이 작아져버렸고 시오는 쓰레기 배출구를 통해 탈출을 합니다. 시오는 탈출은 했지만 갈 곳이 없었고 본인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독약을 먹고 작아져 있을 남도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도일 집으로 일단 걸어가기 시작했고 약을 먹은 부작용 때문에 남도일 집의 근처에서 쓰러집니다. 다행히 때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던 대머리 박사님이 시오를 구해줬습니다. 시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박사님이 옆에 있었고 어차피 이 박사님도 남도일의 정체를 알고 있을 테니 본인이 남도일처럼 작아졌다고 말하고 지금 검은 조직에서 탈출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신세를 지고 싶단 말을 합니다. 박사님은 이미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다지 놀라지 않았고 일단 새로운 신분부터 만들고 학교부터 가자고 말을 합니다. 장민은 너무 자연스럽게 신분 만들고 학교 가자는 말을 해서 이 박사님도 뭔가 마피아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과 시오는 홍장미란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만듭니다. 들어보니까 도일이는 코난이란 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박사님은 코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오 네가 말할 거냐고 물어봤고 시오는 학교에 가서 직접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오는 아니 장미는 본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죽어버린 언니를 대신해서 의지할 사람이 코난을 만나러 간다는 것에 살짝 설렜습니다. 장미는 다음날 초등학교에 갔고 드디어 코난을 마주합니다. 가자마자 코난의 옆자리에 앉았고 코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장미는 코난과 그 외 등등 세 마리와 함께 학교를 하게 됐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학교 시간에 너무 행복을 느끼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생의 형이 사라졌다는 사건이었고 코난을 따라가서 사건 해결하는 걸 지켜봅니다. 역시나 고등학생 탐정이었던 남도일답게 사건을 빠르게 해결했고 본인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 집으로 가면서 이제 슬슬 본인의 정체를 알려줘야 할 타이밍이라서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코난을 좀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쉐리 검은 조직원이지 라고 말하면서 박사님에게 탈모빔을 맞춰서 쓰러뜨려 놨다고 말해줍니다. 코난은 당황하면서 박사님이 이미 맞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다가 빠르게 뛰어가 버립니다. 항상 침착하던 친구가 저런 다급한 반응을 보이니까 조금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미는 코난이 뛰어간 박사님의 집으로 갔고 박사님이 살아있는 걸 보고 당황한 코난을 보며 피식하고 웃어봅니다. 장미는 당황한 코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코난은 다 듣고 나더니 장미에게 독약을 만든 거냐고 넌 살인자라고 말해줍니다. 장미는 독약 따위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뭐 불만이면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코난은 너를 내쫓으면 나도 잡힐 수 있으니 지금은 그냥 이대로 지내라고 말해줍니다. 역시 친절한 녀석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스켓이 어떤 교수한테 있으니 그걸 찾으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장미는 코난과 박사님과 함께 어떤 교수의 집에 갔고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찾아갔던 교수가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미는 하루
하루에 사건을 2개나 겪으니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뭔가 코난하고 있으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 저 친구를 기절시켜가지고 몸을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사건을 코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자 장민은 분명 코난이 언니가 죽는 걸 목격한 사람일 텐데 왜 그때는 언니를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울컥해서 코난의 앞에서 울어버립니다. 코난은 장미가 우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위로밖에 해줄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실컷 운 다음 집에 돌아와서 그 디스켓을 살펴봤는데 바이러스에 당해버려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알약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의지할 수 있는 코난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으니 장미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미는 코난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느 날은 축구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장미는 본인의 얼굴이 중계 카메라에 비칠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축구 경기를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선글라스를 벗기고 본인의 모자를 씌워주더니 손을 잡고 끌고 오면서 이렇게 하면 그 녀석들도 너를 못 알아볼 거니까 오늘은 그 녀석들에 대한 건 잊고 축구나 보자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장미는 손을 잡고 본인을 끌고 왔다는 것과 본인을 생각해서 해주는 이런 행동들에 좀 심쿵했습니다. 한참 경기를 보던 중 코난은 장미에게 넌 이런 경기를 보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냐? 처음에 전화 갔을 때도 엄청 침착했어서 좀 신기했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장미는 살짝 웃으며 나랑 똑같은 상황인 네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살짝 본인의 마음을 비춰 보였는데 눈치 없는 코난은 장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기를 보고 난 뒤 며칠이 지나고 박사님이 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해서 코난 및 짐승 3마리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어떤 고성에 들어가게 됐고 그 고성은 뭔가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수께끼라면 사족을 못 쓰는 코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미는 코난에게 다가가서 암호 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일부러 코난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서 코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코난도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코난이 잽싸게 튀어나갔고 장미는 부끄러워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진 코난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장미는 코난이 알아서 잘할 걸 알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코난을 걱정하는 것 같길래 너무 걱정 말라고 코난 알아서 잘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다 짐승 3마리 중에 그나마 귀엽고 순수한 아름이라는 친구가 혹시 코난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장미는 맞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순수한 아이랑은 경쟁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안 좋아한다고 둘러댑니다. 아름이는 대답을 듣고 안심을 하며 돌아갔고 장미는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린애의 모습이 조금 부럽게 느껴집니다. 만약 본인도 조직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상 속에서 코난을 만났었다면 평범하게 좋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상했던 고성의 사건도 코난이 잘 마무리해서 무사히 고성을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슬슬 8살의 초등학생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던 장미는 최근 들어 진이 본인을 쫓아오는 악몽을 자주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고 본인이 있을 곳이 과연 코난 옆이 맞을까? 내가 이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학교에 있을 때도 표정이 썩어 있을 때가 많았고 그 표정을 코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는 길에 코난은 장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생으로 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장미는 솔직히 좀 감동 먹어가지고 코난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코앞에 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미는 놀라가지고 이거 진의 자동차라고 말했고 코난은 바로 도청장치하고 발신기를 붙여놓습니다. 이거 범죄도구를 만들어주는 박사님이 범죄자인지 저런 범죄도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저놈이 범죄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는 진짜 진가 워커가 있었고 얼른 빠져나와 박사님의 차로 들어가서 둘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이 도청기를 발견했고 추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의 통화 내용을 들어가지고 어떤 호텔에서 피스코라는 남자가 알약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일 거란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코난은 혼자서라도 그곳에 가가지고 살인을 막겠다고 했는데 장미는 저번에 코난이 본인에게 그 알약을 만들어낸 너는 살인자다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나서 같이 가가지고 그 약을 회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좀 무섭지만 코난을 믿고 코난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가니 그 녀석들의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코난이 그런 장미를 걱정하자 장미는 조직원들한테 붙잡혔을 때 차라리 탈출하지 말고 그곳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합니다. 코난은 그런 장미에게 본인의 안경을 씌워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끼면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장미는 또 한 번 심쿵했습니다. 정말로 이 안경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고 바로 들켜가지고 납치당합니다. 코난한테 속은 것 같네요. 장미는 납치를 당한 다음 진짜로 죽을 뻔하지만 장미만의 명탐정 코난이 목숨 걸고 구해준 덕분에 구출됩니다. 장미는 안 그래도 코난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코난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장미가 검은 조직에게 목숨을 위협당한 일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원래부터 코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그 위험한 녀석들하고 용감하게 맞선 모습을 보고 코난에게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빠꾸 없이 직진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난의 본체 남도일과 썸을 타고 있는 미란이라는 탱크 같은 여자였죠. 솔직히 장미는 본인한테 그렇게 설레는 짓들을 엄청 했으면서 왜 미란이라는 여자를 옆에 두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새끼 보니까 여우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여우 같은 놈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미 본인이 고른 코난이니 이 악물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난이 미란이와 함께 박사님 집에 와서는 미란이가 박사님 집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코난이 미란이가 지 정체를 알아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장미는 코난이 박사님 집에 왔을 때 기뻤지만 갑자기 머리에 뿔 달린 괴 생명체가 같이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 걸 보니 그닥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진짜로 네 정체 들킨 거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말한 다음 본인은 할 일이 많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한 뒤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사실 이 말은 나 존나 삐졌으니까 당장 와서 건드려줘 라는 말을 뜻합니다. 남자분들 여자친구가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거나 뭔가 썩은 표정으로 나 집에 갈게 라고 말을 했을 때 진짜로 집에 보내고 화 안 난 걸로 착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죗되는 겁니다. 뭐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장미는 지하실 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방문이 열립니다. 코난인가 싶었는데 문을 열고
들고 나타난 것은 걸어다니는 탱크였습니다. 탱크는 뭔가 장미한테 친한 척을 하려고 문을 연 것 같아 보였고, 장미는 미란이를 본인이 좋아하는 남도일의 전 여친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눈길 하나 안 주고 무시합니다. 미란이는 좀 민망해하면서 방문을 닫았고, 장미는 좀 본인이 어린애 같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과 코난 그리고 짐승 3마리와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게 됩니다. 장미는 문득 코난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장미 본인은 분명 코난을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코난이 본인을 목숨 걸고 구해주고 본인에게 지켜주겠다며 안경을 씌워줬을 때 분명히 코난도 어느 정도 장미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를 대하는 코난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는 차 안에서 장미는 아련하게 코난을 쳐다봤고, 코난은 그런 장미의 표정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치가 너무 없어서 뒤통수 세게 한 대 후려치고 싶네요. 아무튼 캠핑장에 도착한 다음 코난과 짐승 3마리에게 우리는 요리를 할 테니 불 피울 수 있게 장작을 주워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지능은 낮지만 말은 잘 듣는 짐승 3마리는 코난과 함께 장작을 구하러 갔고, 장미의 박사님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얘네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장미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박사님과 함께 코난을 찾아 나섭니다. 숲속을 둘러보다 보니 어떤 동굴이 있었고, 그곳 근처에 애들이 주웠던 걸로 추정되는 장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고, 그 안에는 도일이가 늘 쓰고 다니는 수정용 안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미는 안경이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걸까 하면서 안경의 전원을 켜봤고, 근처에 뭐가 잔뜩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미는 그걸 한참을 보다가 이게 무슨 글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확신했고, 자세히 살펴보니 119라고 적혀있는 걸 알아냅니다. 장미는 얘네가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죗된 거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난은 112라고 적어야 하는 건데 왜 119라고 적어놓은 건가 싶습니다. 애가 추리 빼고는 지능이 낮은 건가 싶습니다. 아무튼 경찰들과 함께 동굴의 출구 쪽에서 존버를 하기 시작했고, 존버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범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어 나옵니다. 어떻게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는데 코난의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아까 112가 아니라 119라고 적어놓은 게 지가 조만간 뒤질 것 같아서 살고 싶어가지고 119라고 해놓은 것 같네요. 아무튼 코난은 위급한 상황이라 구급차로 옮겨줬고, 장미 역시 코난이 걱정돼서 같이 병원으로 갑니다. 갔는데 미란이도 코난을 보러 왔습니다. 미란이는 코난을 걱정하며 열심히 코난을 따라갔고, 장미는 그 모습이 조금 언짢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하길 지금 병원에 피가 모자라가지고 코난에게 수혈할 피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장미는 코난의 혈액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뜻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니콘이 본인하고 코난이 혈액형이 같으니까 본인의 피를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 새끼 어떻게 하는 건가 싶습니다. 장미는 전설의 동물 유니콘은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한 건가 라고 나무위키에 찾아보려다가 참습니다. 아마 미란이가 어렴풋이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 후로 장미는 코난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장미는 코난을 꽤나 좋아하고 있어서 그의 표정 같은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지금 미란이한테 지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본인이 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 코난과 미란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장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 상대방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충격요법을 쓰기로 합니다. 장미는 코난이 자기 직전에 그의 방으로 찾아간 다음 코난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바로 관자놀이에 총을 겨눕니다. 코난은 신박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몸이 굳어버립니다. 장미는 코난이 죗됐다고 느낄 수 있게 불화를 아주 신박하게 기승전결을 나눠가지고 짜왔고, 그 결과 코난은 조만간 본인이 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미는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총을 쏜 다음 그 총에서 꽃이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코난을 위해 준비한 꽃이었는데 미란이가 옆을 지키고 있었고, 코난이 미란이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냥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코난에게 꽃을 주려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난은 그 꽃을 아무 생각 없이 받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장미는 본인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장미는 코난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왔으니 너에게는 선택지가 3개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냉정하게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조직의 정체가 탄로날 리가 없다고 자만하면서 미란이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개발한 아포톡신 486구의 해독제를 먹은 다음 학교 축제 당일날 미란이에게 살짝 얼굴만 비추고 오는 것,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장미는 이미 코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난이 3번째 방법을 택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란이네 학교의 축제날이 되었고, 장미는 코난으로 변장한 다음 미란이네 학교로 찾아갑니다. 솔직히 변장했을 때 코난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장미는 좀 놀랐습니다. 아마 저 화면 담는다고 하던 게 진짜인 것 같네요. 아무튼 장미는 박사님이 주신 마스크형 음성 변조기를 끼고 미란이에게 다가가서 본인이 코난인 것처럼 행동해줍니다. 솔직히 겁나 쌀쌀맞게 굴어서 정이 떨어져 있게끔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면 코난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 참습니다. 그렇게 학교 축제의 하이라이트 연극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시체가 발견됩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죗됨을 감지합니다. 남돌 새끼한테 적당히 미란이한테 얼굴만 보여주고 오라고 말해놨었는데,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버리면 그 새끼의 나대는 본능이 깨어나버릴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장미의 이런 안 좋은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고, 도일이는 개나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일이가 돌아온 걸 밝혀줍니다. 장미는 어질어질했지만 저런 당당한 모습 때문에 본인이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일이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장미는 순간 걱정했지만 다행히 도일이의 몸에 이상 반응은 없었고, 다음날이 되었어도 코난이 아닌 도일이 상태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미는 도일이가 다시 작아지는 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 도일이가 좀 실망할 것 같았고, 장미는 도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일단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일이의 집에 가서 도일이에게 그냥 미란이한테 살짝 정체만 밝히고 왔어야 했는데 왜 나댔냐고 물어봅니다. 도일이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별 수 없이 나댄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댄 거라고 합니다. 장미는 도일이답다라고 생각하며 일단 내가
코난 행세를 할 테니까 눈에 띄는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도일이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냐고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아직 본인의 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네 몸을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대답해줍니다. 도일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미라니와 함께 등교를 하러 갑니다. 장민은 미라니와 함께 도일이가 있는 모습을 보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일이가 미라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녁에 어딘가로 불러내려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애초에 도일이가 코난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저녁이기도 했고 도일이가 미라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서 도일이를 미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미라니와 도일이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남녀 둘이 만난다면 할 만한 것은 너무 뻔합니다. 그냥 존나 푸드파이터 고백해서 오늘부터 1일 되기밖에 없습니다. 장민은 빨리 도일이가 코난 상태로 돌아가길 바랬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망하려는 순간 건물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사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도일이는 썸녀버리고 바로 사건을 해결하러 갑니다. 그런 붕신 같은 모습을 보며 살짝 기분이 좋았다가 장민 본인이랑 썸 탈 때도 저럴까봐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풀면서 도일이는 본인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건을 다 풀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 왔을 때 장민은 도일이가 작아질 걸 예상하고 이미 화장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장민은 코난의 옷을 그대로 넘겨줬고 코난은 미라니에게 찾아가서 또 얼버무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고 장민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코난은 장미에게 해독제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장민은 코난에게 그런 불안전한 약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진짜로 다음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코난은 진작에 미라니한테 그 말을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합니다. 장민은 코난이 후회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다음 박사님 그리고 걸레단과 함께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코난이 고백을 실패했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장민은 본인에게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나름 코난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뭐 의미심장한 말하면서 저격하기, 남몰래 미소 지으며 심쿵 유도하기. 하지만 이 미소에 심쿵당한 것은 코난이 아닌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였습니다. 그 시청자 중에 하나가 저였죠. 코난 이 새끼는 왜 뿔 달린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걸까? 아무튼 그러다가 박사님과 걸레단, 코난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박사님은 저 걸레단 친구들을 굳이 계속 끼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그냥 암세포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보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스키장을 가는 버스를 탔고 버스에서 겁나 시끄럽게 하는 무개념 초딩 3명과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고 다니는 매우 불길한 생명체 1명 그리고 그 생명체에게 온갖 살인 무기를 공급하는 브로커 1명과 함께 스키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탔고 코난은 무슨 검은 것만 보면 PTSD가 오는 건지 저것도 검은 조직인가? 하면서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 자취하면서 혼밥하러 갈 때 검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검은 후드에 검은 롱패딩에다가 검은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는데 코난이 저 보면 바로 살인슈 깔기겠네요. 아무튼 장민은 얘한테 검은 거 보여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며 일단 저 친구는 조직원이 아니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장민은 코난을 더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조직원한테는 특유의 냄새가 나니까 진짜로 조직원이 있다면 본인이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코난은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장민은 사실 구라였지만 진짜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로 이 버스 안에서 조직원이 풍기는 특유의 날카롭고 심장을 옥죄는 듯한 냄새라고 해야 할지 눈빛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은 너무나 불안해졌고 본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코난에게 제발 본인을 숨겨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민이가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았을 때 버스에 탄 사람은 학교의 양호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시준이라는 선생과 영어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디 센티밀리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런 소름 돋는 느낌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민은 그 소름 돋는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코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패닉 상태의 장미 모습을 보며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 코난은 장민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갑자기 버스 앞에 요상한 스키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움직이면 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장민은 왜 코난이랑 같이 있는데 사건이 안 일어나나 했더니 정말 최악의 상황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장민은 코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언젠간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버스가 탈취당한 상황에서 코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민은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코난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열심히 사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압당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연병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로 총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 장민이 이대로 코난을 죽게 할 수가 없어서 나서고 싶었지만 조직원이 풍기는 특유의 느낌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황시준 선생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강도 앞을 막아서며 코난을 지켜줍니다. 근데 장민은 그 순간에 저번에 피스코와의 사건 때 느꼈었던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스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엄청난 위압감을 줬었는데 왜 이 버스 안에서 그때 위압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민 너무나 불안해졌고 이대로 들키면 본인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있는 박사님과 걸레단 그리고 코난까지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뭉치 한 마리 정도는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장민은 너무나 불안해서 옆에 있던 코난의 손을 잡습니다. 코난의 손을 잡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앞자리에 앉아있는 조디라는 선생이 말을 거니까 또 불안합니다. 조디는 장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고 장미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코난이 눈치를 채고 모르는 여자인데 옆에서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대답해줍니다. 정말 이럴 때는 눈치가 이렇게나 빠르면서 왜 저번에 목숨을 건 부활 에피소드에서 장미가 굳이 도일이를 도와준 이유를 물어봤던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람이 불안한 감정이나 살인 충동 이런 것만 선택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인간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코난은 장미가 심각하게 불안해하는 걸 느꼈는지 빠르게 이 버스를 탈출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병을 했고 버스를 멈춰 세우고 버스 탈취범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30초 뒤에 버스가 폭발한다고 했고 모두가 밖으로 나갑니다. 장민은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직원이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때 이대로 본인이 들킨다면 본인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장미가 스스로 사라진다면 이 폭발에 휘말려서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쫓길 일도 없을 테고 본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을 테니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 총소리가 들리더니 코난이 들어와서 장미를 잡고 버스 뒷창문을 부수고 탈출을 합니다. 솔직히 너무 감동이긴 했는데 이 새끼 지정체 들키면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대도 되나 싶습니다. 아무튼 코난은 경찰들에게 사건 조사는 본인 혼자 받을 테니 박사님과 장미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사건 조사를 받으며 조직원을 의심되는 사람에게 장미의 정체를 들킬까봐 배려를 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코난은 장미에게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장미는 그런 코난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반하게 됩니다. 어쩌면 코난 역시 장미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장미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 일 이후로 장미는 불안해져가지고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난은 그런 장미가 조금 걱정됐는지 장미에게 전화해서 경찰 조사 결과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의 일당이 진짜로 그 버스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탔을 뿐 장미의 존재를 눈치챈 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장미는 그런 위로를 받아도 여전히 불안했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의 지인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여행 갔을 때 가져온 골동품들을 나눠주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고 박사님은 걸레단에게 그 골동품을 선물로 주고자 그곳에 걸레단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밖에 안 나오는 장미를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장미 보고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고 장미는 아직까지 좀 불안했지만 코난이 같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살짝 안심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박사님의 지인 집에 가봤더니 개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박사님 다리에 붙어있는 털을 보고 경계하며 지저댔고 주인이 진정시켜가지고 겨우 안정을 찾습니다. 장미는 개가 사람을 다른 개로 착각해가지고 경계하며 예민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더 센치해집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걸레단들은 골동품을 고르기 시작했고 장미에게도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장미는 그 소리를 듣고 아까 지졌던 개가 아닌 다른 개를 품에 안으며 가져갈 수 있다면 이 개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단두대에 머리가 잘린 여왕의 개가 여왕을 따라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듯이 어쩌면 이 강아지도 본인이 죽으면 같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8살짜리 꼬마애가 저러고 있었으면 꿀밤한테 쥐어박으면서 미쳤냐고 할 것 같네요. 장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코난은 그런 장미를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이제 골동품을 가지고 돌아가면 될 것 같지만 코난의 반경 300m 안에 처음 보는 사람 4명 이상이 모여버렸고 별 수 없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살인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가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걸레단 중에서 그나마 착한 편에 속하는 아름이가 강아지가 이상한 데 숨어가지고 불안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장미가 맞는 말이라면서 언젠가는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숨어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장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숭배하고 신처럼 모시지만 무슨 8살짜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요. 하지만 예쁘고 고급스러우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난도 너무 장미가 유난 떤다고 생각했는지 적당히 하라고 했고 장미는 버스 안에는 진짜로 조직원이 타 있었다고 그때 조직원이 본인의 정체를 눈치챘다면 코난도 나도 박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네 정체는 탄로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장미는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장미가 냄새로 조직원들을 구분해내듯이 본인도 살기를 가진 사람의 느낌을 탐정의 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어도 그 버스 안에는 장미에게 살기를 풍기던 녀석은 없었다고 합니다. 장미는 병신같지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난도 장미의 표정을 보니 조금이나마 불안감이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사건을 잘 해결했고 장미는 불안했던 것이 좀 풀렸는지 같이 있던 개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걸레단 장미가 좀 우울해 보여서 걱정했다며 표정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장미 이런 짐승들도 본인을 걱정했다니 본인이 많이 표정이 안 좋았던 건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장미에게 코난이 다가와서 그렇게 계속 웃으라고 그런 환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린애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는 표정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심쿵한 말이네요. 그거로 장미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밖으로 잘 나가게 되었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난도 그렇게 기운이 다시 돌아온 장미를 보며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다니는 돼지 한 마리가 지가 살인 청부업자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코난은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라 돼지 도축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장미는 딱 봐도 개소리 같긴 했지만 혹시나 본인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게 아닐까 하며 조금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뭉치의 개소리를 좀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본인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란 말을 하네요. 장미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있는 진이란 남자도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래도 진이라면 먼저 뭉치를 노릴 리가 없고 바로 장미나 코난을 잡아갈 남자였기 때문에 불안감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역시나 뭉치가 위협을 받던 것은 진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고 돼지 도축하는 사람과도 연관이 없었습니다. 도축하는 사람과는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좀 의외네요. 아무튼 장미는 코난에게도 이번 사건에서 범인은 왼손잡이라길래 놀랬다고 진 역시 왼손잡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뭐 딱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장미는 코난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말해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향한 조직원들의 위협이 증가할수록 코난이 장미를 지켜주고 생각해주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미가 코난을 의지하며 보여주는 약한 모습에 코난 원래 썸녀였던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 미라니에게서는 못 봤던 모습을 받고 점차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코난도 장미에게 마음이 생긴 게 아닐까요? 장미는 코난에게 그 일 이후로 더 많은 호감을 느끼게 됐고 코난이 원래부터 좋아했던 미란이란 여자애가 좀 거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난과 장미 그리고 박사님과 짐승 3마리는 바다로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어린이 탐정단은 나이대에 맞게 공을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놀고 있었는데 음흉한 코난 새끼는 바다에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엄청난 누님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코난에게 뭉치가 다가가서 여기 있는 누나들 중에 어떤 누나가 마음에 드냐면서 겁나 음흉하게 웃으며 물어봅니다. 약 먹고 어려진 게 도리뿐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코난은 옆에 있던 파란 수영복 입은 여자가 좋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그 파란 수영복을 입은 여자는 미란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코난은 몸매로 본인의 소꿉친구를 알아보는 것 같네요. 이 새끼 어떻게 하는 거지? 미친놈이 집에서 뭘 훔쳐보는 거. 미란이는 보라와 함께 바다에 놀러온 것 같아 보였고, 장미는 견제 대상이 같은 바닷가에 있는 게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장미는 바다에 들어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코난과 미란이 둘만 두고 파라솔로 가서 쉬는 건 싫었고, 별 수 없이 태양에 이글거리는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미는 살짝 어지러워졌고 살짝 휘청거립니다. 그때 귀신같이 미란이가 달려와서 장미를 안고 파라솔이 있는 그늘로 들어가줍니다. 좀 감동이긴 한데 상태가 안 좋은 걸 언제 알았나 싶습니다. 평소에 주먹으로 책상도 부수길래 저거 기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에 센서 달려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빠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장미는 파라솔에 있는 의자에 일단 눕혀졌고, 박사님과 코난이 장미를 간호해줍니다. 아파서 쓰러지니까 코난이 살짝 걱정도 해주고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난이 이거 일사병인 것 같다고 조금만 쉬면 될 것 같다고 말하던 도중 저 멀리서 미란이가 얼음과 물을 얻어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미란이는 얼음을 전해주고 장미의 상태가 괜찮냐고 물었고, 박사님은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해줍니다. 미란이는 밝은 얼굴로 다행이라고 말을 했고 본인의 임무를 다 하고 나서 보라한테 돌아갑니다. 장미는 그걸 보고 뭔가 청소 다음에 지 알아서 꺼지는 로봇 청소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란이가 가고 나서 코난과 박사님이 왜 파라솔로 안 들어오고 땡볕에 있었냐고 물어보자 장미는 도망치기 싫었다고 말합니다. 코난과 박사님은 이 새끼 또 개소리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장미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미가 도망치기 싫었다고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미란이를 마주할 때 불편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붙이거나 본인이 피해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피하기 싫어서 땡볕에라도 앉아있으면서 미란이 주변에 있어보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물놀이가 대충 마무리되고 다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과 코난은 장미에게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자고 말을 했고, 장미는 그닥 식욕이 없어서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과자나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애들이 안 올라옵니다. 코난과 박사님이 걸레단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뭉치가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식비가 없어서 직원들을 전부 기절시키고 있는 거던가, 아니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란이가 같이 있으니 직원들을 전부 기절시키는 건 10초면 될 거였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 보니 아마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코난과 박사님을 찾으려고 방을 나오려고 하던 중에 코난의 음성변조이가 방에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맨날 사건 부르는 놈이 필수템을 안 챙겨가다니 마치 시험날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느낌이네요. 장미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을 물었고 바로 코난과 박사님을 찾아냅니다. 코난은 장미한테 음성변조기를 받자마자 바로 사건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 범인의 자백 타임이 시작되는데 지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 니넨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 죽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궤변입니다. 감옥 간 사람들은 전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개소리를 하네요. 이 개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인공지능 유니콘은 용기라는 단어는 사람을 분발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말이라며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시 AI라 그런지 명언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미는 용기라는 것이 사람을 분발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다음날 아침 미란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해봅니다. 코난을 사이에 둔 연적이긴 하지만 미란이를 아군으로 두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발렌타인데이가 왔습니다. 미란이는 장미와 걸레단을 위해서 걸레단, 박사님, 장미 그리고 코난의 얼굴과 똑같은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줍니다. 물론 도일이만을 위한 초콜릿도 만들었었죠. 보면 진짜 미란이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리얼 인공지능 인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장미는 만든 초콜릿을 보고 있으니 이 초콜릿에 있는 얼굴이 웃고 있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고, 미란이가 최근 들어서 좀 슬픈 것 같다고 코난한테 말해줍니다. 그래서 코난은 너 가끔 여자 같은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새끼 감히 천상 여자 장미님한테 못한 말이 없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지만 2D라서 분노를 삭힙니다. 그렇게 장미는 초콜릿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명한은 그딴 시시한 사건 안 만든다면서 쫓아내버렸고, 그 시시한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코난이 나서줍니다. 코난은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시계를 찾는 척하며 그 남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살인 충동을 건드렸고 진짜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난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신형사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 보였고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박사님은 이 새끼 또 살인사건 만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코난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코난은 별 얘기 안 했다고 둘러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장미는 코난이 아무도 상처 주지 않게 혼자서만 끙끙 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미란이와 코난 모두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과연 둘 사이에 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신형사님한테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을 잃고 미란이한테 네 정체와 검은 조직에 대해서 털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난은 그 말을 듣더니 지가 괜한 소리를 하면 미란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본인을 만나고 싶어 할 거라며 이제 미란이의 눈물은 보고 싶지 않으니 그딴 소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장미는 코난의 마인드가 겁나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런 남자를 소꿉친구로 두고 있는 미란이가 부러워집니다. 둘 사이에 장미가 끼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파톡신 486구를 분석하며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박사님의 집에 있는 지하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커피를 좀 가져오기 위해 잠시 1층으로 올라왔는데 박사님과 코난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미는 그냥 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둘이서 장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숨었습니다. 코난은 그때 신형사님이 유명한이 해결한 사건들의 파일을 누군가 가져갔다가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고 말해줬었는데 그걸 장미가 있는 데서 말했다면 이 부근에서 수상한 누군가 있다고 판단하여 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저번에 코난이 장미에게 위험해지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어서 장미를 걱정 끼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장미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장미가 보기보다 약한 애라고 말을 합니다. 장미는 이걸 몰래 들으면서 코난에게 감동했고 그가 미란이에게 보였던 감정을 보고 나서 서서히 접어가던 그녀의 마음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코난은 크리스 빈야드라는 사람이 피스코 사건 이후로 사라졌다는 것과 최근에 수상한 외국인 여자 조디 센티밀리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하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장미는 수상한 여자가 나왔다는 말도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역시나 코난이 본인을 꽤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사님과 코난, 장미 그리고 탐정단 일행은 축구를 보러 갑니다. 근데 얘네 학교는 언제 가나 싶네요. 축구 경기를 보고 난 후 히고라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원래 팀에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하여 경기할 때마다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장미는 어차피 배신자가 머물 곳 따위는 없으니까 그런 대우는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코난은 이 새끼 또 분위기 잡네 라는 표정으로 히고가 왜 비난을 받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러자 세모는 히고 선수가 스페인으로 갈 때 몸값을 올리기 위해 그 팀으로 간 거란 소문도 있단 말을 합니다. 코난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말을 하려는데 장미가 차라리 그 소문이 진짜라면 히고 선수가 훨씬 편할 거라고 모든 걸 잊고 비난이 들리지 않는 어딘가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장미는 검은 조직을 배신하고 쫓기는 본인이 원래 팀을 배신하고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히고 선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난은 살짝 걱정스러운 듯이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축구 경기를 보고 집에 가던 도중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축구 경기 중에 살인이 안 나고 집 가는 도중에 살인 난 게 좀 다행이긴 하네요. 코난은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장미는 본인과 비슷한 배신자 히고 선수의 경기를 근처에 있는 TV로 보는 중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장미에게 코난이 다가와서 히고가 팀을 옮긴 이유를 말해줍니다. 히고는 원래 본인의 형과 함께 어떤 팀에 같이 들어갔고 형은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방출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코치로 받아준 팀으로 이적을 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오해들을 받으며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었죠. 장미는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의 언니 생각도 나고 여러가지 생각이 나면서 좀 센치해졌습니다. 코난은 그 말을 해주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고 장미는 어딘가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코난이 뛰어오더니 떠나는 기차를 보며 장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까 장미가 멀리 떠나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코난을 부르며 본인이 도망친 줄 알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코난에게 저번에 버스 납치 사건 때 운명이니까 도망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기억난다고 말했고 장미는 잠시 망설였다가 본인을 지켜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지켜줄 거라고 대답을 했고 장미는 그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뒤돌아갑니다. 물론 장미가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연약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코난이 지켜준단 말을 듣고 나니 더 든든해졌습니다. 코난은 왜 장미를 이렇게 챙겨주고 지켜준단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코난도 장미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장미는 코난에게 지켜줄 거냐고 물었고 코난은 장미를 검은 조직 놈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미는 몸이 작아진 이후로 코난이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늘 생각했고 그런 장미의 생각을 코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난은 미란이라는 본인의 소꿉친구이자 썸녀이자 보디가드가 있었고 장미에게 더 큰 감정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미 역시 미란이와 도일이가 서로를 기다리느라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숨겨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다가 상대방이 완전히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을 접어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쓰레기라도 선물로 주면 접었던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코난의 어머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주신다고 해서 걸레단들과 함께 시어머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코난이 어머님이랑 되게 편한 관계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시어머님이 되게 오픈마인드에 아들이랑 친한 것을 보니까 장미도 미래에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주관적인 심리 묘사입니다. 여자가 말을 걸면 신혼여행지 정한 다음 같이 즐길 취미생활 마련하는 저희 습관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어머님이 데려간 곳은 영화를 볼 수 있는 현상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꽤 유명한 여배우셨고 코난이 추리력은 아버지한테 유전받았고 관심종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다가 음성 변조기를 쓸 때의 연기력 심지어 발끈함에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정신나간 성격은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고 코난에게 말해봅니다. 뭔가 말하고 보니까 유사 패드립인 것 같아서 좀 깨름직하네요. 근데 현상소에서 말하길 영화 시장에 늦은 밤이 될 것 같다고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님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있었는데 현상소 직원이 괜찮다고 본인의 집에서 애들을 재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걸레다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고 코난은 애들한테 집에다가 전화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장면 애들도 잘 챙기는 코난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님이 잠시 코난을 부르더니 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하는지 안 들리긴 했는데 아름이하고 장미 쪽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원의 집으로 와서 조금 자기로 합니다. 모두 같이 누운 다음 걸레단이 잠들고 코난이 장미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뭘 물어보려는 걸까 하며 좀 설레는데 코난이 제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묻습니다. 이 새끼 가끔 이렇게 병신짓 할 때마다 딱밤만 때리고 싶네요. 그때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오고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이었는데 장미는 창밖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난은 사건 해결은 경찰들이 하게끔
단서를 줘놓고 장미와 함께 차로 돌아왔고 차에서 장미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불안해하자 코난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뭔가 최근 들어 장미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날 장미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장미가 걱정된 코난은 박사님과 함께 장미를 데리고 백화점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코난은 차에서 내린 장미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지만 장미는 코난의 마음속에 이미 미란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거부합니다. 근데 차를 내려보니 포르쉐들이 4대나 있습니다. 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인데 좀 깨름직하네요. 그래서 코난과 박사님이 진료 시간 전에 뭐 좀 먹으러 올라가겠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차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차에서 누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네요. 코난이 밥 먹으러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보니까 어느새 코난이 내려와 있었네요. 그냥 주구장창 위에 좀 있지 왜 내려와가지고 사건을 발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으니 코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고 박사님에게 장미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런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코난은 평소보다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이 박사님의 장미가 안쓰러웠는지 알고 있는 의사 중에 하나인 아라이데 선생한테 연락을 했고 아라이데 선생의 조언을 받은 뒤 조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박사님의 집으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장미는 치료를 받으며 잠을 잤고 꿈을 꾸게 됐는데 코난이 해줬던 자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난이 장미에게 안경을 씌워주고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도 해줬으며 장미가 위험해지면 코난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하는 듯 하나같이 다 설레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장미는 잠시 잠에서 깼는데 코난이 요상한 자세로 장미가 걱정돼서 여기 와왔다며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새끼 장미가 안 깼으면 조만간 중심 잃고 떨어져가지고 중사이고 박사님한테 인공신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침이 되고 장미가 걱정됐는지 미란이가 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미는 미란이한테 마음을 열긴 했지만 코난이 최근 들어 더 자상해진 것 때문에 미란이를 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을 했고 미란이가 돌아가자 코난이 왜 자는 척 했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사건은 겁나게 잘 풀면서 눈치는 더럽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죽을 먹고 있는데 박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장미의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을 보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아는 사람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장미의 언니인 안제이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 집에 안제이가 뭔가를 숨겨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제이가 숨긴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가 지났으니 사건이 일어날 타이밍이 되긴 했네요. 살인사건을 어찌 풀고 코난은 안제이가 숨겨놓은 걸 찾은 다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미는 언니가 숨겨놓은 게 뭐였는지 물었고 코난은 어떤 테이프였다고 이 테이프에 조직에 관련된 게 있는지 미리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미는 놀래가지고 위험하니까 더 이상 조직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던 중 코난이 장미의 말을 막더니 진짜로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건 장미만을 위한 테이프였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것은 장미의 어머니 미야노 엘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았고 한동안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난에게로 철지나 할로윈 파티에 초대한다는 초대장이 오게 됩니다.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베르무트라는 사람이었고 장미에게 베르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니 장미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코난은 이 파티에 가겠다고 했고 장미는 미쳤냐고 더 이상 숨쉬기 싫어진 거냐고 말하며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코난은 마취총으로 재워버립니다. 장미는 마취당한 다음 잠에서 깼고 위에서는 코난과 박사님의 말소리가 들리고 방의 위치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코난은 조직놈들과 대결하기 위해 혼자서 파티에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대비해서 장미는 위치 추정용 안경을 코난 몰래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위치 추정용 안경으로 코난의 위치를 살펴봤는데 코난이 어떤 부둣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장미 본인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장미는 코난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아마 본인을 박사님 집에 지하실에 일부러 놔두고 문까지 잠근 걸 보아하니 코난 나름대로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제까지고 코난에게 보호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난은 본인 스스로 잘 살아남을 것이고 어쩌면 베르무트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면 지켜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장미를 코난이 지켜줬던 것처럼 장미도 코난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미는 코난이 있을 부둣가로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코난이 어떤 금발의 여자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장미를 보자 심하게 당황한 것 같아 보였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을 하려던 순간 금발의 여자한테 마취당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베르무트는 장미에게 코난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부러 죽으러 오다니 공신이냐고 물어봅니다. 장미는 어차피 여기서 베르무트가 잡혀도 장미가 살아있는 한 조직의 추적은 끊이지 않을 테니 모든 것을 끝내러 온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장미 본인 말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차의 트렁크가 열리더니 미란이가 뛰어나와서 장미를 감싸안고 길바닥에 엎드려버립니다. 장미에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미란이는 장미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말라고 경찰을 불렀으니 조금만 참자고 말을 합니다. 일단 얘는 대체 언제부터 트렁크에서 존버를 한 건지 어차피 총알도 피하는 인간인데 그냥 경찰 안 부르고 본인이 제압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지만 그래도 본인을 감싸주는 포근한 기운을 느끼며 미란이에게서 언니의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란머리 악당한테 총으로 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왠지 총을 쏘지 않고 비켜 엔젤이라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합니다. 오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젠장 뒤진 것 같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장미는 기절을 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라이다 선생이 베르무트였고 조디 선생은 FBI였다고 하네요. 그날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조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는 장미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미의 이름과 주소를 바꾼 다음 전혀 다른 인물로 살게끔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락을 하면 친구나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장미 일단 고민해볼 거라고 했고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코난에게 본인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물어봤고 코난은 장미로 변장한 다음 이곳 주변을 돌아다녀봤는데 수상쩍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장미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코난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얘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름이가 어떤 사건에 말려듭니다. 아름이가 연쇄살인마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아름이가 참고인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미는 아름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냥 살인마 앞에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이는 장미에게 도망치기 싫다고 계속 도망만 다녀서는 이길 수 없다며 살인마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도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장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저 어리고 미숙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걸 들은 장미는 곧바로 조디에게 찾아갔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조디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장미를 응원한다 말했고 장미는 웃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코난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아름이의 말도 힘이 됐겠지만 그동안 코난이 본인에게 해줬던 자상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에게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는 건 조직에게 쫓기는 것만큼 힘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장미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도일이 안락제 조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월의 밤까지가 장미가 가장 예쁘고 완벽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클은 언제나 환영이니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